지금 제가 아까 정오쯤에 방송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요. 오늘이 7월 31일인데 그 OBS에서 방송 시작을 누르면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런 음악이 요런 효과음이 뜨면서 연결에 실패했음, 서버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떠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지금 밤에도 이러네. 어 근데 뭐 삼국지 일레 방송은 사실 여러분이 보지 않으셔도 제가 녹화해서 올리면 되니까 요거는 일단 올려볼까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든지 해야겠어요. 유튜브 하면서 이런 일은 거의 없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네요. 어제는 또 제가 마이크 있죠, 마이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걸 버리고 지금 새 걸 사왔어요. 엄청 오래 쓴 마이크였는데, 예, 되게 고장이 났네요. 근데 정작 또 새로 사온 마이크도 원래 쓰던 마이크하고 똑같은 마이크라 가지고 아마 음질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이번엔 여덟 번째 열전입니다. 여덟 번째 열전이고 허미 손간 이진전입니다. 허미 손간 이진전. 허정 미축 손건 간홍 이적 진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손간미 트리오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정사에서는 미손간입니다. 미손간. 자, 이번 허정입니다. 허정. 허정은 자가 문휴이고 연암군 평여현 사람이다. 연암이니까 여기네요. 여기네. 연암군 평여현이네, 그죠? 자, 젊을 때 사촌 동생 허소와 함께 인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진 않았다. 허소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허저장이라 그래가지고 삼국지 게임하다 보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조는 유부녀를 좋아하지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가는 사람입니다. 허소는 군의 공조가 되었으나 허정을 배척해 복록을 얻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허정은 혼자 힘으로 살아야 했다. 영천군의 유익은 연암태수가 되자 허정을 계리로 천거하고 효렴으로 추천했다. 허정은 상서랑으로 임명되어 관리 뽑는 일을 주관하였다. 영제가 붕어하고 중앙으로 들어갔나? 영제가 붕어하고 동탁이 정권을 잡자 한양군의 주비를 이부상소로 삼아 허정과 함께 상의해 천하의 선비들을 발탁하거나 물러나게 하고 탐관오리를 내쫓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뽑아 쓰게 했다. 그들은 영천의 순상과 한융과 진기 등을 승진시켜 공과 경에 군수로 임용하고 상서 한복을 기주로 보낸 게 허정이었군요. 시중유대를 연주자사로, 영천의 장자를 남양태수로, 진류의 공주를 예주자사로, 동군의 장막을 진류태수로 삼았으며 허정을 파곤태수로 옮겨가게 하였다. 요때 대충 동탁 반동탁 연합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대충 이제 열국 제후들의 위치가 짜지네, 그죠? 그리고 요때 허정도 파군태수로 왔답니다. 파군이라는 게 여기죠.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파군입니다. 자, 한복 등은 관직에 취임한 뒤 각각 병사를 해요. 아닌가?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요게 그거군요. 반동탁 연합 바로 직전인가 봅니다. 직전이 맞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복 등은 관직에 취임한 뒤 각각 병사를 내어 경도로 들어가, 경도라는 게 수도죠. 동탁을 죽이려고 했다. 동탁은 주비에게 개빡쳐서 말했다. 여러분은 훌륭한 선비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여러분의 건의에 따라 천하의 인심을 등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임명한 사람들은 취임한 날 돌아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동탁 입장에서는 개빡칠만 하죠. 왜냐하면은 유대, 장막, 공주, 장자 뭐 이런 사람, 한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어쩌거나 이제 뽑아줘서 그 각지에 이제 제후가 된 건데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자기를 공격했으니까 바로 다음날 개빡칠만 하죠. 자, 그래서 주비를 꾸짖어 내보내고 밖에서 그를 죽였다. 허정의 사촌형인 진나라의 상 허창이
진나라라는 게요. 진나라 그러는데 여기서 진이라는 게 어딨노? 보자 어딜까? 여기가 초현이고 여기가 패국이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진입니다. 진. 자, 진의 상 허창이 또 공주의 모반 계획에 협력했으므로 허정은 죽게 될까 두려워 공주에게로 달아났다. 공주는 아까 얘기했던 예주자사죠. 자, 공주가 죽은 뒤 허정은 양주자사 진휘에게 의지했다. 진휘가 죽자 파군태수는 결국 안 갔네? 못 간 거네요. 그러면 진휘가 죽자 오군 도위 허공과 회계태수 왕랑은 여기서 진휘라는 게 양주자사라는데 양주가 어느 양주인지 모르겠다. 정황상 보니까 이쪽인 것 같은데. 자, 그 오군 도위 허공과 회계태수 왕랑은 오군하고 회계는 요 지역이죠. 예. 왕랑은 평소에 허정과 사이가 좋았으므로 가서 보호해 주었다. 허정은 친척이나 같은 마을 사람들을 거두어 구휼하고 생기를 꾸려나갔는데 어질고 후덕한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손책이 동쪽으로 장강을 건너자 모두 교주로 달아나 난리를 피했다. 송책이 이제 장강 건너서 요 지역에 깽판을 치니까 아마 그때 피난민들이 교주로 많이 왔나 봅니다. 그 얘기는 오지에 안 나와 있던 건데 교주로 달아났다. 요 사람도 왕랑어 비슷한 거 하구나. 전국을 일주하네요. 허정은 직접 해안가에 앉아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먼 친척을 먼저 가게 한 뒤에야 비로소 나중에 떠났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본 사람 가운데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교지에 이르자 교지라는 게 요 남쪽 지역을 의미하죠. 교지에 이르자 잠시만요. 교지태수 사섭이 경리를 가지고 후하게 대우했다. 진나라의 아까 진나라 고진입니다. 허창 옆에 원휘가 교제에 의탁해 머물고 있었는데 원휘는 상서령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허문휴는 뛰어난 지능을 갖춘 선비로서 지모와 책략이 나라의 큰일을 계획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뒤로 많은 선비와 함께 행동했는데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의뢰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고 자신은 나중에 생각했으며 멀고 가까운 친족들과 굶주림이나 추위를 함께 했습니다. 동족에 대한 규율도 인자함, 용서, 측은히 여김으로 하여 모두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추천한 거죠. 거록군의 장상은 왕명을 받들어 교부에 사자로 갔는데 그 기회를 틈타 허정을 초빙해 그의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러나 허정은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허정은 조주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세상에는 서로 싸우고 죽여서 재앙이나 난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겁이 많고 보잘것없는 저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직접 이민족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지 10여 년이나 되었으며 기륭과 예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날 회계에 있을 때 이거 엄청 기네요.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말씀과 정이 따뜻해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를 명을 어기고 종족을 해치면서 혼란을 만들고 반역자들을 부추겨 나루토나 길을 모두 막도록 했을 때 비록 마음은 북방을 향했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정래의 군대가 물러나고 원술의 군대가 앞으로 나갔으므로 유정래가 누구야? 회계가 무너지고 그거구나. 그 원술의 군대는 손책을 의미하고요. 유정래가 그 전에 이제 양주에 있던 그 누구냐? 유효입니다. 유효. 네. 나갔으므로 회기가 무너지고 경흥은 근거지를 잃었으며 3강 5호가 다 반란자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공공함은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패 등과 배를 타고 푸른 바다를 건너 남쪽 교주까지 갔습니다. 도중에 동구, 민, 월나라를 지나며 말리길을 왔는데 한나라의 영토는 보이지 않고 풍랑 속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어디까지 했노? 자, 또 양식이 없어 풀을 먹고 굶주려 죽은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해를 건넌 뒤에 남해 태수 아효덕을 만나 당신이 충리를 떨치고 군대를 정비해 서쪽으로 가서 황제를 맞아들이고 중학을 순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학이라는 건 숭산입니다. 숭산. 이런 기쁜 소식을 얻은 뒤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여 곧장 원패 서원현과 다시 한번 행정을 꾸려 북쪽 형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창호의 여러 현에서, 창호라는 게 여기죠, 뭐야 이게, 창호에서 이족과 월족이 반란을 일으켜 주부가 함락되고 길이 막혔으며 서원현은 살해되고 노약자들도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해안을 따라 5천리쯤 달아나는데 전염병을 만나 큰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따르던 자와 각자의 처자시기에까지 퍼져서, 잠깐 이 뭐예요? 저는 해안선을 따라 5천리쯤 달아나는데 전염병을 만나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울러 따르던 자와 각자의 처자시기까지 퍼져 한꺼번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서로 부축하고 의지했는데 이 군에 이르기까지 교지죠. 전쟁과 질병으로 죽은 사람 수를 헤아려보면 10명 가운데 한두 명만 남아있습니다. 백성의 고난, 쓰디쓴 어려움을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길거리에서 죽어 영원히 떠돌게 될까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겹쳐 몸이 여이고 잠자고 먹는 것을 잊었습니다. 조정의 뜻을 받들어 공품을 바치는 사자를 따라 돌아다닐 수 있어서 천자의 조정으로 돌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주의 바다와 육지의 교통이 끊겼고 교부로 연락하는 사자도 끊어졌습니다. 익주로 올라가려면 또 엄격한 방어가 있어서 옛 관리와 현의 영장들은 한 사람도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전에 교지태수 사위원에게 의뢰해서 사위원이 이제 사섭입니다. 익주에 있는 형제들에게 진정으로 도와주기를 부탁했고 저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맡아서 말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만 막막하게 아무 소식도 없고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비록 당신의 광휘를 우러러 목을 길게 빼고 발끝을 들어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날개를 빌려 당신이 있는 곳까지 직접 갈 수 있겠습니까? 성스러운 천재란 지혜롭고 총명하여 자신에게 정벌의 모든 권한을 분명히 주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의 반역자가 대부분 주살당하거나 토벌된 것은 힘을 다투는 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따르는 자들이 기획을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자우는 장진이라는 사람이라네요. 장자우는 전에 수도에 있을 때 왕실을 도울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황폐한 지역에 있어 조정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역시 나라의 번진이며, 번진이라는 게 울타리 그런 말입니다. 그 울타리. 변방 지역에 있는 관리들을 보통 번진이라 그러죠. 군사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3번이나 아시죠, 그죠? 자, 당신을 바깥에서 돕고 있습니다. 만일 형과 초가 평화로워지고 황실의 은택이 남쪽까지 내려와 당신이 호련히 자온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딸린 자들과 삼가 보호의 손길을 나타내주어 저희가 길을 빌려 형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 저희를 익주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개시켜 서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십시오. 만일 하늘이 세월을 빌려주고 사람들이 재앙을 누그러뜨려 나라로 돌아가 죽을 수 있게 하고 도망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제 몸이 구천 아래 깊은 곳에 있어도 앞으로 또 무엇을 한스러워하겠습니까? 때에는 위험한 때와 평안한 때가 있고 이래는 순조로움과 곤란함이 있으나 사람 목숨은 영원하지 않아 목숨을 놓으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영원히 죄책감을 지고 땅속에 묻힙니다. 전에 영구라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요거는 지명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구라는 게 지명이 아니고, 지명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여향이라는 그 제 나라의 제후를 의미한다네. 여향이 누구야? 태공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구는 주나라를 도왔고 월을 잡고, 월이라는 게 도끼입니다. 도끼를 잡고 마음대로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며 박육이라는 거는 곽광이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를 보좌해서 후분을 받고 경필을 허락받았습니다. 경필이라는 것도 뭐 비슷한 특권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당신은 위험 속에 있는 군주를 도와 기우는 나라의 공세를 지탱해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며 사망이라는 것은 그 태공망이요, 태공망. 사망과 선생망, 망선생. 사망과 똑같은 임무를 맡고 곽광과 같은 중요한 직책을 겸하여 오후와 구백을 손에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오후라는 것은 공후백자남이라는 제후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제후들을 의미하고, 구백이라는 것은 구주의 우두머리들인데, 구주의 우두머리라는 게 사실은 중국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신하로서 존중받는 것이 그대에 미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직 뒤에 좀 나이 남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조조한테 지금 교주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조조한테 자기를 좀 임명해 주세요, 아니면은 좀 다른 데로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청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엉덩이 이렇게 핥고 있죠. 조조는 남자 말고 유부녀를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자기 와이프한테 이걸 썼어야 되지. 쓰게 했어야 되는데. 자, 무릇 벼슬이 높으면 근심이 깊고 복록을 후하게 받으면 책임이 무겁습니다. 당신은 높은 벼슬에서 직무를 차지하고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있으므로 입에서 뱉는 말이 그대로 상벌이 되고 마음속에 있는 경우는 곧 화복이 됩니다. 당신의 행위가 도리에 맞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당신의 행위가 도의를 잃으면 곧바로 사방이 나누어져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의 안위가 당신에게 달려있고 백성의 목숨은 권력을 쥔 사람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이민족이 이르기까지 당신을 엄숙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책임지게 되었으니 역사 속의 흥망이나 멸망의 원인, 영광과 굴욕을 받는 까닭, 사람들의 지난 잘못을 잊어버리고 관리를 너그러움으로 보살핌, 5가지 재능을 헤아려 나라를 위해 적합한 재능을 선택하는 것을 멀리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실로 적임자를 얻었다면 설사 원수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용해야 하며,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라면 설령 친척이라 하더라도 관직을 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구제하십시오. 이를 함에 궁업을 세우면 관현의 조화에 합쳐 송가를 연주하도록 하고, 송가는 음악이죠. 궁운을 금석에 새기십시오. 비석에 새기십시오. 원컨대 당신은 힘쓰십시오.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중요시하고 백성을 위해 자신을 아끼십시오. 저는 정말 싫어하는 글 스타일이네요. 핵심은 가려져 있고 중언부언 아첨하고 그런 글을 전 되게 싫어하는데, 자, 장상은 허정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허정이 보낸 편지를 찾아내 모두 물속에 던져버렸다. 조조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못 보냈나 보다. 자, 나중에 유장이 사자를 보내 허정을 초빙하자 허정은 촉으로 들어갔다. 자, 드디어 교주에 있다가 촉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유장은 허정을 파군 및 광환태수로 삼았다. 남양의 송중자는 형주에서 촉군태수 왕상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문휴는 뜻이 교고 허정이죠. 기계 있는 인물로서, 뛰어난 인물로서 지금 세상에 출중한 재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휴를 지도자로 얘기합니다. 자, 건할 16년입니다. 허정은 촉군으로 전임되었다. 요게 211년입니다. 19년에 214년에 유비가 촉을 지배하게 되자 허정을 좌장군 장사로 삼았다. 그리고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을 때는 허정을 탭으로 삼았다. 황제의 즉위에서 허정에게 책명을 내려 말했다. 잠깐만요. 짐은 대업을 받아 만국의 군주가 되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며 나라를 잘 돌볼 수가 없을까 두려웠다. 백성끼리 화목하지 않고 가정의 5가지 질서가 정돈되지 않았으니 그대를 사도로 삼겠다. 5가지 질서라는 건 오행일까요? 아, 오행이 아니고 오륜인가? 5가지 가르침, 즉 오교를 공손히 실행시키되, 요게 뭐냐면은 의, 자, 우, 공, 효랍니다.
의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아는 의고요. 의. 옳다 그런 말이고, 자라는 거는 자의 자비를 의미하고, 우라는 거는 벗을 의미하고요. 우애를 의미하죠. 공은 뭐지? 공이 저게 뭔지 모르겠다. 공경인가? 효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안 하는 거. 5가지 가르침을 공손히 시행시키되 너그러움을 기본으로 하라. 그대는 힘쓸지어다. 덕을 지키고 게으르지 말며 짐의 뜻에 걸맞게 하라. 허정은 비록 나이가 70을 넘었지만 인물을 사랑해 후진들을 받아들이고 청담을 논의하면서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승상 제갈량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 보면은 방통법정전인가? 앞에 이제 다른 열전들을 보면은 허정이 그 유비가 성도를 칠 때 항복하려고 그랬거든요. 성문 열고 그때만 죽을 뻔도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갈량이 이제, 야 유비가 그거를 기용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갈량이 이제 눈치 봐서 기용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용해야죠 싫더라도.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갈량이, 허정전에서는 제갈량이 승상 제갈량이야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다고 나오니까 뭔가 좀 앞에 내용하고 상이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드네. 자, 허정은 장부 2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허흠은 허정보다 앞서 일찍 죽었다. 허음의 아들은 허유인데 경요연간의 상서가 되었다. 처음에 허정은 영천의 진기를 형으로 섬겼으며 진군의 원환, 평원의 화흠, 동해 왕랑 등과 친하게 지냈다. 화엄 왕랑 및 진기의 아들 진군은 위나라 초기에 삼공을 보좌하는 대신이 되었고 모두 허정에게 편지를 보내 옛 우정을 서술했으며 정과 의리가 깊었다. 그런 문장들이 많으므로 여기에는 싫지 않았다. 그때는 많았겠지. 지금은 없겠지. 자, 이번엔 미축입니다. 미축. 미축은 더 짧네 허정보다. 자, 미축은 자가 자중이고 동해군 구현 사람이다. 동해라는 게 서주의 역입니다. 서주 청주 경계쯤에 있는 여기네. 남쪽이네. 구현이 여기네요. 이거 무슨 산이죠? 구산이네. 여기가 동해군 구현이고요. 동해군이고 합이 팽성 소패 이렇습니다. 자, 그의 선조는 대대로 재물을 들여 고용한 사람이 10,000명이나 되고 재산은 억대에 이르렀다. 나중에 서주목 도겸이 미축을 초빙해 별가종사로 삼았다. 도겸이 죽은 뒤에 미축은 도겸이 남긴 명을 받들어 수패에서 유비를 맞이했다. 자, 권한 원년입니다. 여포는 유비가 출정해 원술에게 대항하는 틈을 타서, 요거는 유비가 이제 그 어디에요? 서주에 있고 원술이 이제 회남에 있을 때 둘이 서로 싸운 얘기죠, 그죠? 그때 유비가 열세였는데, 여포는 유비가 출정해 원술에게 대항하는 틈을 타서 합의를 습격해 유비의 처자식을 포로로 붙잡았다. 유비는 군대를 광릉군 해서로 돌렸다. 해서 어디냐? 광릉이 요 지역인데. 해서 어디더라? 전에 봤는데. 아, 여기 해서네요. 네, 여기 구현이 여기고 여기 해서네. 미축은 이때 여동생을 유비에게 보내 아내가 되게 하고 노비 2,000명을 보냈으며 금은 재화를 주어 군자금에 보탰다. 그래서 그 무렵 곤궁하던 유비는 이에 힘입어 다시 떨쳐 일어나게 되었다. 뒤에 조조가 표류를 여 미축을 영군 태수로, 미축의 동생 미방을 팽성의 상으로 삼도록 했지만 모두 관직을 버리고 유비를 따라 떠돌아다녔다. 유비가 서주에 있을 때부터 미축이 유비를 수행했답니다. 유비는 앞으로 형주로 가려고 하면서 먼저 미축을 보내 유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미축을 좌장군 종사종랑으로 삼았다. 요거는 아마 원소한테 있다가 이제 형주로 들어갈 때 이야기겠죠. 익주가 평정된 다음에, 자, 익주로 들어왔습니다. 미축은 안한 장군으로 임명되었는데 서열의 군사장군 제갈량보다 위였다. 미축은 온화하고 인정이 많으며 아정했지만 사람을 통솔하는 데는 뛰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비는 미축을 상빈의 예로 대우하면서도 일찍이 군대를 통솔하게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내린 상이나 총에는 그에 비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유비가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잘 쓰는 거죠. 미축 같은 사람은 이제 공이 분명히 있지만은 사람을 통솔하는 거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우해 주지만은 군사는 절대 주지 않고 그런 거죠. 뭐 연공소회를 따라서 이제 군대를 많이 이끌 수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미방은 남군 태수가 되어, 미방은 이제 미축의 동생이죠. 남군 태수가 되어 관우와 함께 일했는데, 자, 남군 태수, 관우가 이제 그 북진할 때, 그죠? 사사로운 불화로 인해 두마음이 생겨 모반에 손권에 맞아들였으므로 관우가 이 때문에 패했다. 미축은 직접 결박하고 처벌을 청했다. 유비는 형제 죄는 서로 연루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로하고 처음처럼 정중하게 대우했다. 미축은 부끄러워하고 노여하다가 병이 나서 1년 만에 죽었다. 아들 미위는 관직이 호분중랑장에까지 이르렀다. 미위 아들 미조는 호기감이 되었다. 미축부터 미조 이르기까지 모두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뛰어났다고 한다. 미방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미방이 아니었다면은 미축 일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주에서부터 쭉 따라온 거잖아요. 서주에서 하북으로 갔다가 하북에서 다시 또 형주로 왔다가 형주에서 익주까지 따라 들어온 사람들인데 충분히 이제 뭐 공을 세우진 못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기에는 충분했을 텐데 미방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튼 연루돼가지고 죽거나 연루되지도 않았어. 그 유비가 그 죄를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아깝죠. 아깝습니다. 자, 이번 손권입니다. 손권은 자가 공우이고 북해군 사람이다. 북해라는 게 여기 청주입니다. 청주. 여기가 북해입니다. 북해. 자, 유비가 서주를 대신 관리할 때 손권을 초빙해 종사로 삼았다. 손권은 나중에 유비를 따라 떠돌아다녔다. 네, 유비가 이제 서주에 있을 때 유비한테 왔답니다. 유비가 조조를 등졌을 때 손권을 보내 원소와 손을 잡았고 형주로 가려고 할 때 손권은 또 미축과 함께 유표에게 사자로 와서 모든 일을 유비의 뜻대로 이루었다. 자, 그렇답니다. 뒤에 유표는 원상에게 사자를 보내 그들 형제 분열과 다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상이라는 게 원소 아들이죠. 늘 유좌장군이나 손공우와 함께 이를 논의했는데 유좌장군이 유비죠. 일찍이 뼛속까지 마음의 고통이 사무쳤고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손권이군요. 네. 손권이 유표에게 존중받음이 이와 같았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손권은 종사중랑에서 병충 장군이 되었으며 미축 다음으로 대우받았고 간홍과 동등했다.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제벤 간홍입니다. 간홍은 자가 헌화이고 탁군 사람이다. 탁군이라는 게 그 유비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탁군이죠. 지금 북경 근처입니다. 젊을 때 유비와 왕래가 있었으므로 그를 따라 두루 돌아다녔다. 유비가 형주에 이르자 이 사람은 평생 따라다녔네. 유비가 형주에 이르자 간홍은 미축 손권과 함께 종사중랑이 되었고 늘 세객이었으며 명을 받들어 여러 곳을 오가는 사자 노릇을 했다. 세객이라는 게 유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세가들, 외교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비가 익주로 들어갔을 때 유장은 간홍을 보고 매우 좋아했다. 뒤에 유비가 성도로 에워쌀 때 간홍을 보내 유장에 가서 설득하도록 했다. 유장은 곧 간홍을 같은 수레에 태우고 성에서 나와 명령에 복종했다. 자, 익주로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서 공을 크게 세웠답니다. 자, 유비는 간홍을 소독장군으로 임명했다. 간홍은 여유로운 태도로 통제하며 논의했는데 성격이 오만하고 후회됨이 없으므로 유비 앞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의자에 기대어 위험이나 엄숙한 모습은 하나도 없이 지 멋대로 했다.
자유로운 사람이었구나. 제갈량 아래 관리들 앞에서는 혼자 긴 의자를 하나 차지해 팔베개라고 누워서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변론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 무렵 날이 가물어 음주를 금하고 술을 거르는 자는 형벌에 처했다. 어떤 집에서 술그릇을 찾아내면 사건을 논의하는 관리는 술을 만든 자와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다. 간홍이 유비와 산책하다가 남녀 한 쌍이 길 가는 것을 보고 유비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음탕한 행위를 하려고 가는데 어째서 결박하지 않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간홍이 말했다. 저들은 음란한 기구를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달려 있으니까 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그 집에서 술그릇을 찾아내면은 이제 술을 만든 자하고 똑같이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그 점이 이제 말도 안 되고 좀 많이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거죠. 유비는 크게 웃으며 술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없애버렸다. 간홍의 기지는 대부분 이런 유형이었다. 자유인 간홍이었습니다. 자유인 간홍. 삼국지 이런 일화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은데 이렇게 가끔 나와서 이제 분위기를 환기해 주시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적입니다. 이적. 이적. 이적이 이자가 오얄리자가 아니었구나. 자, 이적은 자가 기백이며 산양현 사람이다. 어릴 젊을 때부터 같은 고향의 진남 장군 유표에게 의탁하며 살았다. 산양현이 어디죠? 산양? 산양이라는 게 저 위쪽 아닌가? 산양현이라 그랬잖아. 여기 산양군인데. 봅시다. 산양현. 아, 여기는 한해군이군요. 네, 요 지역 사람인가 봅니다. 자, 유비가 형주에 있을 때, 네, 유비가 이제 신야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야에 있을 때, 형주에 있을 때, 이적은 늘 오가며 자신을 의탁했다. 자, 유표가 죽자 곧바로 유비를 따라 남쪽으로 장강을 건넜고 수행하여 익주로 돌아왔다. 익주가 평정되자 이적을 좌장군 종사중랑으로 삼고 받는 대우를 간홍, 손권 등에 버금가게 했다. 이적이 오나라에 사자로 왔을 때 손권은 그의 재능과 말솜씨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굴복시키려고 했다. 이적이 마침 들어와서 인사를 했다. 손권이 말했다. 도가 없는 군주를 섬기느라 수고하십니다. 이적이 곧바로 대답했다. 한 번 절했을 뿐인데 수고한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적의 기지가 민첩함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손권은 매우 그를 기이하게 보았다. 뒤에 이적은 소문장군으로 승진했고, 손권이 이적을 기이하게 본 거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소문장군으로 승진했고 제갈량 법정 유파 이염과 함께 촉과를 만들었다. 촉과라는 게 총나라의 법전이랍니다. 법전. 법률이란다. 법률. 촉과의 체제는 이 5명에 의해 만들어졌다. 제갈량, 법정, 유파, 이염, 그 다음에 이적, 요렇게 5명이네요. 자, 이번엔 진복입니다. 진복. 진복전 또 기네. 잠깐만요. 왜 이렇게 길어? 엄청 기네요. 혼자 갑자기 10쪽쯤 된다. 자, 진복은 자가 자레이고 광안군 면죽현 사람이다. 광안군 면죽현이니까 여기 성도 바로 동북 쪽입니다. 여기 성도고요. 여기가 광안군인데 면죽현이 여기입니다. 바로 이제 성도 동북 쪽이죠.
자, 젊어서 재능과학식이 있었으므로 준하군에서 초빙했지만 질병이 있다며 나아가지 않았다. 진복은 주목인 유원에게서, 유원이 유장 아빠죠, 상서를 올려 유학자 임정주를 추천했다. 아, 왜 이렇게 길어? 옛날에 백리해나 건숙은 나이가 많지만 계책을 정했으며 감라와 자기는 나이가 어리지만 공을 세웠습니다. 백리해는 진나라의 재상이었고요. 건숙은 누구였더라? 감라는 그 누구더라? 진나라 요 사람도 진나라 사람 아닌가? 자기는 누군지 모르겠다. 자, 그러므로 상서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칭찬했고 역경에서는 안연을 칭송했습니다. 안연은 그 어리면서도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진실로 인재를 뽑는 데에는 능력이 근거해야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않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 뒤로 나라 안에서 찾아 뽑은 사람은 대부분 영재와 젊은 자가 많고 옛 노인은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논의가 같지 않고 찬성과 반대가 서로 절반씩 되는 이런 인물은 태평스러울 때는 순서대로 승진할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위급함을 구하고 혼란을 진정시키고 스스로 수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시대 사람들과 지향하는 바를 다르게 해서 이웃나라를 진동시켜 놀라게 하고 사방을 두려워 떨게 만들며 위로는 하늘의 뜻에 맞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뜻에 합쳐져야 합니다. 하늘과 사람이 합쳐지고 안으로 자신에게 물어 부끄러움이 없다면 비록 환란을 만난다 하더라도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옛날 초나라의 섭공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인데 이 누구더라? 섭공자고라 그러는가? 유명한 사람인데 섭공이 용 그림과 장식품을 좋아했으므로 신성한 용이 그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조품을 좋아하는 것도 하늘에 이르는데 하물며 진실한 것이라면 당연합니다. 지금 처사 임안이라는 게 임정조겠죠. 인자하고 의로우며 정직하며 명성이 사방에 퍼졌으니 그를 임용하면 한 주의 인심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탕이 이윤을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사람은 멀리 달아났고 하무가 공승과 공사 두 사람을 천거했는데 두 사람은 사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높이를 탐하고 만인의 숭산을 홀시하며 눈앞의 장식을 좋아하고 천자의 명예를 가벼이 여기는 바는 진실로 옛사람들이 신중히 삼갔습니다. 만인의 숭산이라고 하는데 인이라는 게 아마 높이 재는 단위일 거예요. 길이 단위요. 처음에는 돌을 쪼개 옥을 찾고 조개를 잘라 진주를 구하려고 했지만 지금 수후의 진주와 화씨의 구슬은 빛나는 태양과 같습니다. 또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진실로 대낮에 촛불을 밝힐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은 햇빛이 충분히 있기 때문인데 단지 제 감정이 구구에 소견을 많이 털어놓으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유장이 익주를 다스릴 때 진복과 같은 군의 왕상이 치중종사가 되었는데 진복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빈천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그대와 끝까지 몸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보옥에 의지해 세상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마땅히 한번 와서 주목과 만나십시오. 유장과 만나보라는 얘기죠. 진복이 답장을 해 말했다. 옛날 요임금이 허유를 우대한 데에는 머지한 넓지 않음이 없었지만 자신의 도기를 씻었고 초나라가 장주를 초빙함에 넓지 않음이 없었지만 낚싯대를 쥐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주가 장자입니다. 노장을 때 장자요. 주역에서는 확실하구나 뽑을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빛날 수 있겠습니까? 주군의 현명함이 있은 뒤에야 자식이 훌륭히 보필합니다. 이때 소화와 장량에게 책략을 실행해도 지혜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밭두렁 사이에서 등으로 태양을 받으며 안회처럼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원헌의 띠로 두른 허름한 집을 노래하며 때때로 숲이나 연못에서 노니며 장적, 걸릭 등의 무리와 짝하여 검은 원숭이들의 슬픈 소리를 듣고 학이 국어에서 오는 것을 보며 편안한 삶을 즐기고 걱정이 없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텅 비고 헛된 이름 속에 있고 영험하지 않은 거북이의 지위에 있어 나를 아는 이가 적으면 나는 고귀한 것입니다. 이는 곧 제가 지향하는데 이를 수 있는 때인데 어찌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뒤의 왕상은 엄군평 이홍을 위해 사당을 세웠다. 진복이 왕상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엄군평하고 이홍이라는 건 다 사람 이름이겠죠. 편지 엄청 많네. 저는 질병이 낫지 않아 은둔한 채 나아가지 않았는데 방금 당신이 엄군평과 이용을 위해 사당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을 후하게 되어 있다고 할 만합니다. 엄군평의 문장을 보니 천하의 으뜸이고 허유, 백기 같은 뛰어난 절조는 산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설령 양웅이 그것을 감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로 스스로 비출 수 있습니다. 만일 이중원이 법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법원이라는 것은 책 이름인가 보죠? 분명 병성이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호랑이와 표범 같은 문체가 없기 때문이니 용이나 봉황의 의지에 명성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운 같은 경우는 저술에만 마음을 기울여 세상에 보탬이 있었으며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았고 행위는 성인 스승을 본받았으므로 성인 스승이 공자입니다. 오늘날 천하에서 그의 문사를 담론하고 없는 것입니다. 양자운이 양웅이라네요. 아까 나왔던 양웅이라는 사람이요. 지방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 사방을 밝힐 수 있는데 기괴한 점은 당신이 이런 사람을 잊고 사당을 세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그 왕상이 이제 엄군평하고 이홍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사당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복 생각에는 엄군평이나 이용보다는 다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요 사람들한테만 사당을 세워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나라에는 본래 학자가 없었는데 문옹이 사마상여를 보내 동쪽에서 칠경을 배워 돌아와 관리와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고 그 결과 초기 학문은 제나라와 노나라에 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상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사마상여가 글을 얼마나 쓰레기같이 쓴데. 사마상여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사기에 있어요. 사기에 사마상여 열전인가? 열전 중에 있는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열전이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전한시대 사람인데 학문으로서는 좀 추앙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글재주나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그 누구지?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정철 같은 놈입니다. 정철. 엉덩이나 열심히 핥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리지에서는 이거 한서지리지 얘기하는 건가? 문홍이 교육을 재창하고 사마상여가 그들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라 왕조는 선비를 얻어 그때보다 흥성했습니다. 동중서의 무리는 봉선의 예절에 밟지 못했는데 사마상여가 그 예를 제정했습니다. 무릇 예의를 제정하고 음악을 만들어 풍속을 바꿀 수 있으면 예기호 질서에 따라 인간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마상여는 비록 타광손의 딸을 유혹한 죄에 연루되어 있지만 공자가 제나라의 환공의 폐역을 칭찬하고 공양이 숙술의 겸양을 현명하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숙술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군주를 죽인 사람이라네요. 어머니를 위해서. 저도 사마상여의 교화를 칭찬합니다. 마땅히 그에게 사당을 세워주고 명문을 빨리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이권이라는 사람이 진복에게 전국책을 빌렸는데 진복이 말했다. 전국책은 합종 연횡의 기술을 적고 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권이 말했다. 공자와 엄평은 많은 책을 끌어모아 춘추, 직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흐르는 물이 합쳐져 넓어지고 군자는 폭넓은 지식으로 커집니다. 진복이 대답해서 말했다. 아이씨, 말하는 게 엄청 많네. 책이 역사책이나 조나라 도서가 아니면 공자는 실지 않았습니다. 엄평은 이치가 허무자연한 것이 아니면 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평은 도가 쪽 사람인가 보네요. 도교인가? 자, 바다는 진흙을 받아들여도 매년 한 차례씩 맑게 하면 되지만 군자는 학식이 넓어도 예의 어긋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책은 장의와 소진의 술수를 되풀이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을 없애 스스로 보존하라고 하니 경전에서 꺼리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공자는 발분해서 춘추를 지어 바르게 사는 것을 중요시했고 또 효경을 만들어 덕행을 널리 진술했습니다. 악의 싹을 잘라버려 징조를 막는 데에는 먼저 제압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자는 악이 싹 트기 전에 나쁜 일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했으니 어찌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은나라의 탕왕은 위대한 성인이지만 들에 사는 물고기를 보고 달려가 잡는 허물이 있었고, 전공은 현인이지만 전공은 누군지 모르겠다. 긴년의 노래를 듣고 조정의 일을 팽개쳐버렸습니다.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가의 법에서는 욕심 부리는 바를 보지 않으려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도는 정관이 되고 1월의 도는 정명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모든 것이 군자가 행하는 바입니다. 홍범은 재앙을 군주의 언어나 태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 전국책의 교활한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진복에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을 소부, 허유, 사후의 견주라면서 무엇 때문에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고 탁월한 재질을 다는 사람에게 나타내려 하십니까? 허유 같은 사람들은 숨어 살았는데 왜 니는 그렇게 나대냐, 그런 말이에요. 자, 진복이 대답해 말했다. 내 문장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나타낼 수 없고 말은 뜻을 모두 드러낼 수 없는데 어찌 아름다운 문장으로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공자는 애공을 3번 만나보고 그때의 말을 책 7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나라 애공이겠죠. 그때 일을 묵묵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변은 걸어가면서 노래를 했고 평론한 자들은 그것으로 문장의 광채를 더했습니다. 어부는 창랑을 노래했고 현자는 이것으로 시편을 빛냈습니다. 어부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고요. 현자가 여기서 이제 구런이랍니다. 구런. 이 두 사람은 시대에 무엇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릇 호랑이는 태어나면서 아름다운 문양이 있고 봉황은 태어나면서 5가지 색채가 있는 것인데 어찌 5색깔로 스스로 그렸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도와 낙서는 문자가 있으므로 해서 흥기되었고 육경은 문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훈자는 문덕으로서 아름답게 하니 문장을 화려하게 꾸며도 손상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도 문체를 경시한 혁자성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물며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자, 말이 기네요.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뒤에 유비가 들어왔어요. 방송은 여전히 안되네요. 자, 광안태수 하우찬이 진복을 초청해 사우 죄주로 삼고 오관연을 겸하도록 했으며 중부라고 불렀다. 잠깐만요. 중부라는 건 뭐 선생님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복은 질병이 있다며 집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하우찬이 공조 고박과 주부 왕보를 데리고 요리사와 식품을 갖고 진복의 집에 찾아왔는데 진복은 점처럼 누워 있었다. 하우찬이 고박에게 물었다. 그대 주에서 생산하는 생활 필수품은 익주요. 실제로 다른 주보다 단연 뛰어나지만 선비들은 다른 주와 비교해서 어떤지 모릅니까? 고박이 말했다. 한나라 이래로 자기를 받은 자는 아마 다른 주만 못할 것입니다마는 저작을 하여 세상의 사표가 되게 한 점에서는 다른 주에 뒤지지 않습니다. 엄군평은 황제와 노자 양문을 보고서 직위를 지었고 양홍은 역을 보고서 태연을 지었으며 논어를 보고 법원을 지었고 사마상현은 한나라 무죄를 위해 봉선의 문장을 제정했는데 오늘날 모두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잠깐만요. 자, 하우찬이 말했다. 중부는 어떠합니까? 진복을 얘기합니다. 진복은 수관으로 얼굴을 치고 말했다. 원컨대 명부께서는 중부란 이름을 작은 풀에 의탁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명부를 위해 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촉에는 문부산이 있고 장강이 그 산의 한가운데로부터 흘러나오며 천재는 그곳에 번창을 운을 보았고 신명이 이 땅으로 복을 세웠으므로 비옥한 땅이 천리나 될 수 있었습니다. 회하와 제하 등 내하천 가운데 장강이 그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이것이 첫째입니다. 우는 우임금이죠. 성류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의 문산군입니다. 문산이 여기에요. 아, 이게 한가구나. 문산이 어디더라? 아, 문산이 여기네요. 네. 우임금이 문산군 사람이라고? 자, 옛날 요가
홍수를 만들고 곤이 물을 잘 다스릴 수 없었는데 우는 장강을 소통시키고 황하의 제방을 무너뜨려 동쪽 바다로 흘러들게 해서 백성을 위해 재해를 없앴습니다. 인류가 있은 뒤로 공이 그를 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천재는 방과 심의 움직임을 보고 정치를 살피고 삼과 벌의 움직임을 보고 정책을 결정했는데 요거는 아마 28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28수라는 게 하늘을 나눈 방위 같은 거거든요. 거기 있는 별들을 보고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에 도움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삼황은 지거를 타고 곡구를 나왔는데 지금의 야곡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곧 저희 주의 계략입니다. 계략이라는 게 우리 주의 계괄 같은 건 계괄입니다. 계괄. 꾀가 아니라 계괄입니다. 자, 명부의 고견으로 공평론하면 천하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이에 하우차는 반나절에 지나도록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익주에서는 진복을 초빙해 종사죄주를 삼았다. 유비가 황제로 일컬은 뒤 동쪽으로 오나라를 정발하려 하는데 진복은 하늘의 때가 틀림없이 유리하지 않다고 진언했다. 일로 해서 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풀려났다. 자, 건흥인년입니다. 유비가 죽었습니다. 승상 제갈량이 익주목을 겸할 때 진복을 뽑아 별가로 삼았으며 이어서 좌중랑장 장수교회로 임명했다. 오나라가 사자 장원을 보냈을 때 백관들이 모두 가서 전송했다.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진복이 아직 가지 않자 제갈량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재촉했다. 장원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익주의 학자입니다. 진복이 이르자 장원이 물었다. 그대는 학문을 했습니까? 진복이 말했다. 5자 되는 어린이조차 모두 학문을 하는데 어째서 꼭 저에게 묻습니까? 장원이 또 물었다. 하늘에는 머리가 있습니까? 진복이 말했다. 있습니다. 장원이 말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진복이 말했다. 서쪽에 있습니다. 시경에서 네 머리를 돌려 서쪽을 보라 라고 했으니 이 구절로 미뤄보면 머리는 서쪽에 있습니다. 장원이 말했다. 하늘에 귀가 있습니까? 진복이 말했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낮은 곳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경에서 학은 국어에서 울고 소리는 하늘에 쓴다 라고 했습니다.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장원이 말했다. 하늘에는 발이 있습니까? 진복이 말했다. 있습니다. 시경에서 하늘에 걸으면 어렵구나. 너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발이 없다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장원이 생물학에 관심이 많네요. 자, 장원이 말했다. 하늘에는 성이 있습니까? 성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성씨요, 성씨, 이씨, 김씨 뭐 이런 거 성씨. 진복이 말했다. 있습니다. 장원이 말했다. 성이 무엇입니까? 진복이 말했다. 성은 유입니다. 유. 유비할 때 유요. 장원이 말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진복이 대답했다. 천자의 성이 유임으로 이로써 압니다. 장원이 말했다. 해는 동쪽에서 태어납니까? 진복이 말했다. 동쪽에서 태어나지만 서쪽에서 죽습니다. 대답이 마치 울림처럼 질문을 따라 곧바로 나오니 이에 장원은 진복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다. 진복의 문제와 변론이 모두 이와 같았다. 대사농으로 승진했다가 건흥 4년에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 진복은 황제의 계보를 적은 문장에서 오제가 다 같은 일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은 근본을 밝혔다. 또 황제, 왕, 패, 용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이 지상 매우 통했다. 황제, 왕, 패, 용이라는 게 5글자거든요. 전부 다 이제 황제나 아니면 왕 같은 거를 의미하는 말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상관관계에 대해서. 초윤남은 젊을 때 여러 번 글을 찾아보고 그의 말을 춘추연부론에 기록했는데 문장이 많으므로 여기에는 실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진복은 사마상이 같은 사람이네요. 학자입니다. 학자. 왜 좀 진복이 왜 근데 여기 있지? 다른 열전에 넣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자, 평화에 말한다. 허정은 일찍부터 명예가 있고 독실하다고 평판받았으며 또 인물 추천에 마음을 두었다. 비록 그가 행위나 일을 처리하는데 모두 타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장제는 대체로 조정에 대들보신하다라고 할만하다라고 했다.
미축, 손권, 간홍, 이적은 모두 포용력 있는 태도로 풍자의 논의를 받아들여 그 시대에 매우 이유를 받았다. 진복은 처음에 세속을 벗어난 고고한 사람을 흠모했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신실함은 없었다. 그러나 응대하는 재능에는 남음이 있고 문장이 웅장하고 화려했으므로 한 시대에 재능 있는 선비라고 할 만하다. 간손미하고 이적은 같은 열전에 둘만한데 허정하고 진복은 여기 있기에는 좀 공통점이 좀 그렇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유비가 이제 손권 관우 손권 그다음 간혹 미축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녔을까라고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간홍열전에 보면은 간홍이 이제 간홍하고 손권은 이제 외교관으로서 맹활약했고 간홍은 그 재치가 있어서 유비 곁에서 아마 많은 말 해줄 수 있을 텐데 아마 여기에는 거의 그 일이 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금주법에 대한 얘기만 실려 있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유비가 그거 하나 들으려고 데리고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재능이 있는 거고 그게 역사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뜻과 재능이 모자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제가 드릴 게 없네. 자, 그 다음은 동유, 마진, 동여전입니다. 동화, 유파, 마량, 진진, 동윤, 여예 이렇게 여섯 사람이네요. 자, 먼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엄청 짧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안 되네, 그죠? 언제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